네, 또 커피숍이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라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윤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그거야 사 먹으면 되지. 집밥 먹고 싶다는데 명절에 웬 커피예요?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같이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진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른이 한참 넘은 아들과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도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도 홍 씨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의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임금님이 수라상을 받듯이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더라도 자식의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 내외를 배려해서 홍 씨가 기꺼이 내곤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든 밥 한 끼를 먹으려 해도 홍 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차라리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서로 서운하지 않을 장소에서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피숍이었습니다. 홍 씨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원이었습니다. 진원은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큰 잡음은 없었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뜻밖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홍 씨의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서만 살기로 했어요. 아이는 안 가질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는 밥을 먹으며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린 사이 남편이 먼저 물어본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애 낳을 생각 없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홍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을 안 갖겠다는 거야.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에 홍 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었지만 설마 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이건 내 자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애는 왜 안 낳겠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은 식은 밥을 툭툭 건드리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아니, 키우는데 당연히 돈 들지. 근데 너희 둘이 벌면서 애 하나 못 키우겠다는 거야. 홍 씨 부부가 보기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돈 때문에 못 낳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어요. 그 말에 홍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 없다고 포기하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 그렇다고 억지로 애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결국 몇 마디 하다가 한숨만 내쉬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마 홍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듯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 부부는 마음속으로 애틋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때 홍 씨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상실감이 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니 부모가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아들과 며느리와는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알아서 잘 살았고 홍 씨 부부도 그런 아들 내외와 가끔 왕래하며 여느 부모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아들 내외도 꼭 명절이 아닌 때에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배고프겠네. 네, 배고프네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앉아.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서로 가까이 살기에 아들 내외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집밥이 생각날 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할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옛날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홍 씨도 결혼한 아들 내외 밥까지 챙겨주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으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곧 회사 그만둬요. 뭐, 애를 안 갖겠다고 선언했던 것만큼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비전이 있는 사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들어갈 자식도 없으니 둘이 같이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모은다면 평생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까지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테니 어지간하면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했습니다. 물론 홍 씨는 그런 뜻을 전했지만 말린다고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게 무색하게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하는 것 같았지만 몇 시간 안 자고 일해야 원래 벌던 월급 정도도 벌까 말까 한 듯 했습니다. 물론 덜 버는 날이 허다한 것 같았죠.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그래야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볼게요. 풀이 죽어 있는 아들에게 홍 씨는 그저 열심히 해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지라는 말도 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예 돈을 못 벌면 모를까. 애매한 수입은 한참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홍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충 차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대충 차려서 먹냐. 나가서 먹자. 알겠어요. 아들은 어쩐지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웬만하면 밥도 간단히 먹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푸짐하게 차려야 할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홍 씨 부부는 저녁을 먹으러 아들 내외와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외식할 때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라고 늘 집에서만 먹는 것은 아니었고 아들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하도 안 좋다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쏠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며 홍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명절인데 내가 요리하기 힘들어서 나오자고 한 거잖아. 나와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지. 뭐, 저희가 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홍 씨가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민망한 듯 서 있는 아들을 힐끔 보며 홍 씨는 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사정을 뻔히 알기에 대부분은 집에서 먹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홍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가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결국 홍 씨가 계산하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요즘에는 월급만큼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며느리를 통해 슬쩍 듣게 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홍 씨가 부담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만나면 아들 내외가 돈을 쓰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 혹시라도 부모를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계산할 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은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식사를 마치곤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하고 그때까지 아들 부부는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야 하는데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화장실에 다녀온 홍 씨의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 이렇게 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늘 계산하는 홍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자연스럽게 아들과의 외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홍 씨도 매번 식비를 내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업 접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니던 그 회사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요.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할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아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이럴 때 보면 애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홍 씨는 핀잔을 주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애까지 있었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가정까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애 키우느라 맞벌이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 말이죠.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살림이 좀 펴졌는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안색이 한층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늘 주눅이 들어 보이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더 이상 걱정할 일 없겠다 싶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씨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잘 다니지? 그렇죠. 이제 적응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네. 홍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생에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들의 사업이 안 될 때에도 다행히 아들 부부의 사이는 좋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할 사이는 아니었죠. 식사하는 동안 모두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너희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당신도 그만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아들 내외는 당연하다는 듯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홍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얼빠진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허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상황도 아닌 아들 내외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버릇이 되었어도 그동안 얻어먹은 걸 생각했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생일인데 밥 한 끼는 사야지. 홍 씨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그래도 말이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인데.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나온 게 어디예요. 남편은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결국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 내외는 식당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식당이 홍 씨의 집 앞이라 홍 씨 부부는 걸어서 갈 예정이었고 아들 내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출발 전에 창문을 살짝 내려 말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내는 건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홍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늘 얻어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만남에서 밥값 때문에 껄끄러운 기분이 드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원이한테 좀 얻어먹어 볼까?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2달 뒤 아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씨가 식당을 나오기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홍 씨도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려던 아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아, 제가요? 네, 뭐 그럴게요. 말끝을 질질 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고 그런 아들의 뒤를 홍 씨 부부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카드 결제를 기다리며 홍 씨를 힐끔 보더니 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밥값 가지고 눈치를 주시네요. 반쯤 농담처럼 말하는 듯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이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홍 씨의 기분도 덩달아 상했습니다. 저희가 꼭 밥값도 안 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무나 내면 어떻다고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집에서 봐요. 홍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힘든 아들 내외를 위해 수없이 밥을 샀던 건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넷이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던 일이 된 듯 마치 자신을 속 좁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황당했습니다. 홍 씨도 이러면 차라리 집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 내외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상 오니 그것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홍 씨가 몸살에 걸려 혼자 거하게 차려낼 상태가 아니었죠. 너희 이것 좀 도와줄래? 홍 씨가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일을 시키세요? 뭐 미리 좀 준비해 두시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픈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는지. 홍 씨는 서운한 마음에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그러자 아들도 말이 심했다고 느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게요. 윤정이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인꼬 부부인 건 알겠지만 아들의 행동에 홍 씨는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홍 씨가 흘겨보자 아들은 민망한 듯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돼요? 홍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보는 비용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었지만 아들은 고생하셨다. 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식재료 값에 보태라는 의미로 한 푼 주는 것도 없었죠. 결국 집에서 만나느냐 밖에서
밖에서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일만 생기니 차라리 만남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도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해주는 게 힘들다며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덜 만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만남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밖에서 봬요. 지난번에 어머니 몸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 부부를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지만 남편은 어쩐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생일이었다면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고 할 텐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또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으로 예약하면 되죠. 아들이 묻자 홍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에서 만나자. 아, 커피 드시게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있던데. 아,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래,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가자. 밥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서라,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생전 함께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없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찬성했습니다. 내 아빠도 거기서 차 한잔하고 싶다. 네, 그래요. 생신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죠. 알겠어요. 그럼 거기로 갈게요. 아들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다행히 남편은 커피숍에서 생일을 보내는 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멋들어진 케이크도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남편의 말대로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이걸로 돼요? 그래, 오히려 좋다. 홍 씨 가족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넷이 쓴 돈도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값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3만 원 안에서 해결됐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누가 계산하든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운할래야 서운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낸 뒤 홍 씨 부부는 뒤돌아서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너무 좋네. 당신 한잔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만날 걸 그랬습니다. 꼭 거하게 외식하거나 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위해 그렇게 번뇌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홍 씨 부부는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명절 전날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또 커피숍이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어서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윤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사 먹을 수 있잖아. 집밥 먹고 싶다는데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댁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그러자 아들은 그런 홍 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불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라던데.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 적게 있고 친정에서 오래 있는 것을 원할 테니 말이죠.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홍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여행까지 가서 또 투닥거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홍 씨는 마음을 고쳐먹으면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 외식비를 계산하는 것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 씨도 점점 힘이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홍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 내외도 섭섭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 내외도 홍 씨 부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보다도 편할 사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명절이든 의무감에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만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간단히 안부 묻고 헤어지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것만 마시고 저희는 일찍 가볼게요. 딱 좋은 거리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씨도 좀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일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웠던 일도 그렇고 홍 씨 부부가 너무 아들에게 기대를 건 나머지 스스로 괴로운 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홍 씨도 더는 같은 이유로 섭섭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된다는 걸 홍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